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로 시간이 빨리 간 느낌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중간에 설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이런 일과 즉 활동을 하는 시간이 한 이틀뿐이 없어서 그런지 시간이 정말 부족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주식도 하면서 다른 뭐 마감을 봐야 될 업무들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 하루 어제부터 오늘 정말 바빴습니다. 정말 바빠서 본의 아니게 오늘 영상을 좀 늦게 찍게 되었네요. 선수가 좀 길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 마무리 잘 하셨기를 바라면서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단은 증시 자체가 악재가 하나 있었죠. 이런 또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글로벌 증시를 또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전에 저 또한 이제 시장을 좀 보면서 시장 자체가 어느 선으로 흘러가는지를 즉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체크를 했죠. 오전에 방향성을 체크를 하고 뭐 오랜만에 오늘은 손절을 한두 개 했어요. 오전에 손절을 한두 개 하고 매매가 조금 꼬여버렸어요. 오늘은 매매가 조금 꼬여서 매매를 쉬는 하루였는데 일단 시장을 봤을 때 조정의 자리에서 일단 조정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시황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시장은 조정은 필연적이었어요. 그리고 반도체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에서 2단 갭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은 이제는 오버슈팅으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의 경우는 그러한 코스피의 조정을 받을 때 이 기존에 들어와 있던 코스피의 자금이 코스닥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죠. 즉 지수 키마축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봤던 게 이 수급의 흐름, 즉 돈의 흐름을 좀 많이 봤었어요. 코스닥 쪽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역시나 돈의 흐름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약 바이오 쪽은 여전히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머리를 들고 올라올지 모르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즉 뭐 데일리 트레이딩이죠. 데이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시장의 강한 종목,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거래 대금이 풍부하고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 종목 안에서 아주 빨리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종목은 오래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수익 투자를 하기가.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종목은 더 찾기가 쉬운 것 같아요. 주식을 보면. 근데 안 가는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꼭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급등주를 쫓다가 이게 급등주의 꼭지에 걸리게 되면은 정말로 큰 손실을 보거든요. 그 말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이런 제약바이오 위치는 바닥에서 돌리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면서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문제가 생겼죠. 이런 시진핑과 안 만나면서 동시에 이러한 이야기가 종전선언 즉 사자회담이 이제 가시권에서 사라졌다라는 해석이 돼버렸죠. 그래서 일부 남북경협주에 힘이 많이 빠졌었는데 사실 이걸로 힘이 빠졌다라고 하면 급락이 나왔어야 돼요. 급락이. 근데 아직도 밑에서 잡는 세력이 있더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도 그렇고 이런 개별 종목들도 그렇고 이런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급락이든 급등이든 나오는데 아직은 힘의 균형이 팽팽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안 팔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어요. 이제 비건이 다음 주에
다음 주, 이번 주에 주말 정도에 한국을 와서 지금 방북한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인데, 아마 주말 정도에서 좀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준다면 네, 다음 주에 남북개업주는 다시 한번 네, 상승을 진행하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개업주가 상승을 할 때 이번부터는 이런 2월 27일이라는 D-Day가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면 일부 차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전략이 네, 좋아 보여요. 결국은 들고 있다가 고점을 돌파하면 100%의 물량으로 이 고점을 돌파해서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적은 2, 30%만 남겨놓은 물량으로 이 고점 돌파를 보면서 추세의 끝까지 보는 거지. 내 모든 거를 걸고 이 추세의 끝까지 보다 보면은 나중에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점은. 그리고 지금 지수를 보다 보면 현재 코스피가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 네, 다음 주에 지금 옵션 만기일이 있죠. 2월 14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 포지션에 제가 관심을 둬야 될 시점이 왔어요. 현재 기관이 대략 이제 뭐 계약수를 뭐 이런 금액으로 환산하면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네,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풋에서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든 지수를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자기네들의 풋의 손실을 최소화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정 부분 지수가 추가적으로 좀 더 흔들릴 수도 있겠다.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개별 종목들도 잠시나마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IT 다음 주에 IT 쪽 조금만 조심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IT 쪽을 조금 조심을 하고 매수할 거면 네, 조금만 늦게 조금만 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점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정을 기다려 보는 거가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코스닥은 이러한 선물 옵션 쪽에서 이런 해지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코스닥 쪽 지수가 살아 있으니까 못 갔던 섹터 안에서 다시 자금들이 돌려고 해요. 다시 자금들이 돌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잘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도 좋았죠. 그리고 4차 산업 관련주 쪽으로도 수급이 다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5G 관련된 종목들도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제스처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여기서 노이즈가 나온다면 지수는 분명히 힘들어질 건데, 조금이나마 화해 제스처가 나오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고위급 회담이 어느 정도 성사가 돼서 이제 예를 들면 3월 며칠 날 뭐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남을 잡겠다라든지 그런 제스처가 다시 한번 나와준다면 네, 시장은 추가적으로 네, 좀 더 상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급 보면서 네, 이어갈게요. 오늘은 장 초반부터 외인들이 좀 많이 팔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팔았어요.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계속 매도가 나왔고, 그에 반해 코스닥은 제가 오늘 카페에 아마 글을 작성한 시점이 11시 시점부터 글을 네, 작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시점부터 글을 작성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하락이 멈췄다라는 걸 카페에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시점에 자금이 어디로 갔냐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고 그 자금이 움직이는 섹터, 같이 프로그램이 같이 갔던 섹터를 보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 그 전 시점부터죠. 외인은 제약,
쪽을 강하게 네, 사고 있었습니다. 제약 쪽을 강하게 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제약 쪽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보면서 그리고 기관계 쪽은 팔았는데 기관 쪽에 코스닥을 잡아주는 수급의 주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이라고 했어요. 수급의 주체가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시장에 매도를 하는데 사더라. 네, 연기금이 팔지 않더라. 이거는 저는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편중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볼 때다라는 생각 네, 말씀드리고 지수를 한번 보죠. 지수를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10일까지 네, 지금 휴장이기 때문에 뭐 볼 수가 없고 니케이가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니케이가 좀 많이 떨어졌고 일단은 이러한 부분 지지 라인에서 버텨주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반등하는 모습 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은 일단은 11선에서 걸렸어요. 얘가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왜냐면은 기존에 이런 이평선의 척키스 자리들은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더 빠져도 아래 올라오는 21선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라인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지든지 둘 중 하나로 가겠죠. 둘 중 하나로. 근데 적어도 우리한테 시간은 이런 네, 롤링 할 때의 방향성을 잡는 시간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뭔가를 결정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며칠 있다 보면은 지금 2월 달까지 네, 횡보 내지는 약상승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시장이 베어마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락장이라고. 대세 상승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위험 요소가 많아요. 베어마켓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상적으로 베어마켓의 주가의 상승은 길어야 1개월에서 3개월 내외입니다. 이런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 단순한 반등장이기 때문에 이미 1월 한 달, 그 다음에 나머지 2월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기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런 반도체가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더 떨어져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각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급격한 하락보다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그재그요. 한 번 더 올려주고 쭉 빠지든지 바로 빠지든지 둘 중 하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일단 카페에 오늘 올려놓은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너무나 이쁘게 그래프가 네, 나와줬고 이런 지수상에서 완벽한 정배열이 되다 보면 얘도 코스닥처럼 네, 121선을 뚫고 네, 갈 거예요. 이 시점 갈 거다라고 보고 코스피를 보게 되면 일단은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여기 선까지 한번 네, 눌렀다가 가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질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선물 옵션 포지션인데 일단 기관계가 올라가면은 죽게 지금 손실 나요. 얘네가 엄청나게 손실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 내 푸 쪽을 어떻게 해서든 내 청산을 좀 시켜야 되는 내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계 쪽에서 하락을 좀 시키려고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씩 하고요. 대신 코스닥은 네, 강한 모습이죠. 누가 봐도 지금 강한 모습이고 얘가 키 맞추기를 한다면 이런 갭을 메꾸려고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맥스 잡고 750 보면서 지수가 이런 근접할 때 어떠한 종목에서 슈팅이 나왔고 그 종목이 현재 뭐 저항권이다 하면 주의를 하면서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외인의 수급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고, 이제부터 코스닥 쪽에 지속적으로 외인 수급이 특히 바이오 쪽으로 온다면 상당 부분 바이오 쪽에 반등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전반적인 바이오 괜찮았어요. 대부분 바이오가 좋았고, 단지 시가총액 상위 쪽만 조금 힘을 못 썼는데, 이거는 지수의 영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글로벌 지수 자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지수 추정 주식은 조금 오늘 힘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왜 바이오가 아직 힘이 있냐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바이로메드 지금 신고가 경신하려고 해요. 이 무거운 주식이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려고 합니다. 시총이 벌써 4조 6천억이에요. 조금 있으면 신라젠 넘볼 수도 있어요. 신라젠이 5조 1천억이니까 그렇게 되면 신라젠도 따라서 올라가고, 지금 위치가 전혀 나쁘지 않아요. 이 21선이 서서히지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배열로 이런 무거운 주식이 정배열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죠.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다 돌아갈 거다라고 봐지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이제부터는 이 아래에 내려오면 사버려도 돼요. 한 7만 천원 오면, 이 라인 오면 사버려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익전에 말씀드렸던 차티 세포 관련해서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ABL 바이오도 지금 괜찮고요. 같은 이런 섹터 안에서 수급도 굉장히 양호해요. 전부 다 바이오가. 그 외에 캔서롭도 고개를 들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 드렸었는데,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이렇게 들어왔고, 이때 들어왔던 게 원래는 뭔가를 작업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인데 안 된 거죠. 시기를 잘못해서 안 된 거고, 그래서 이 기간에 개인들이 다 손절을 하고 골파기가 진행이 돼서 손절시킨 것 같아요. 전부 다 물량 다 뺏긴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매집봉이에요. 이거 매집봉. 캔서롭을 앞으로 조금 더 파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기 빠졌고 횡보 3개월 갔고 이제 머리를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최소 이 선까지는 가겠죠. 나중에 이제는 이제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라이브에서 몇 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뭐 이런 종목도 있었죠. 이런 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런 자금이 들어오고 안 빠져나가면, 근데 목표가를 하나 찍어버렸네요. 오늘 목표가를 대충 이것도 찍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많게는 뭐 2배도 가고 뭐 적게는 몇십 프로도 가겠죠.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스코비, 이것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맥락은 똑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 들어왔던 이 자금이 매집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매집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조금 늦다 생각을 해도 강한 반등이 올 거거든요. 올 때는 최소한 10에서 20% 이상은 한 방이 나오겠죠. 무조건 한 방, 두 방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크게 막 욕심을 내는 건 아닌데, 바이오가 원래 그래요. 이런 식으로 뜬금포가 한 20%씩 나와 주면은 비교적 괜찮죠. 위치가 낮아요. 다 코아스템 이것도 위치가 낮고, 지금 현 상황에서도 매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제약바이오를 보면은 먼저 간 제약바이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스코텍도 최근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애들은 이제 이런 라이센싱 아웃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많은 네, 종목을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표적화음제 쪽 파맵신, 이것도 괜찮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대화제약, 대화제약도 위치가 너무 좋아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뭐 주말을 이용해서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싹 네,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만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섹터가 움직이면은 네, 테마가 돼요. 그 다음에는 차바이오텍. 지금 카페에서든지 이런 말이 많아요. 차바이오텍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뭐 저도 사람인지라 걱정은 하죠. 많이 하나 얘네가 대규모 적자를 내버리면 저도 답답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답답한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뭐 겁내고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고 이미 낮은 금액부터 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전 걱정되면 한 2월 14일 정도까지만 한번 봐보고 그 기간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는 네, 2만 원 아래서 보유해서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쪽에는 2만 얼마나 2만 700원에도 네, 사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저 또한 서서히 매도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그냥 계속 야금야금 개인들 물량 가져가는데 어림잡아도 한 20만 주는 돼 보이죠. 어림잡아도 20만 주면 대충 금액 하면은 한 40억, 4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기간에만 잡은 거 42억, 뭐 여기까지 하면 한 45억. 그다음에 밑에 기관 애들 안 나간 것까지 하면 뭐 대충 얘네도 한 10억. 한 최근 해서 한 55억 정도 들어왔죠. 즉 개인이 55억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파보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구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커요. 오히려 그 외에 세원셀론텍 지금 일단은 원래 파미셀 때문에 파미셀의 급등으로 인해서 당시에 줄기세포 관련된 쪽으로 포트를 전부 구성을 했는데 지금 캔서럽 쪽, 즉 이런 차티 관련한 차티 세포 관련주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이쪽도 조금 포함을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수소차 초기에 잡았던 그런 라인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 보죠. 얘가 뭐 매도를 생각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봉의 크기가 커져야 돼요. 일단은 첫째, 봉의 크기가 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봉이 갑자기 커지는 시점이 와요. 지금 봉의 크기가 아직 안 커졌어요. 하락의 봉이든 뭐든 큰 봉이 나올 겁니다. 거래량도 터지고 이 시점이 되면 일단 걱정을 하는 거죠. 상승을 해도 걱정이 되는 거고 하락을 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직은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는 게 맞고, 현대 엘리베이는 남북 경협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입니다. 최대 수혜주고 예전부터 말했지만 얘가 떨어지면 얘를 잡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돈 많은 쪽에서 잡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유자라면 그냥 지속 홀딩 관점이고요. 신규 투자자라면 접근이 어렵죠. 일단 추세는 뚫었는데 계속 네, 이걸 비중을 실어서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전부 다 단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보는 다스코 뭐 이렇게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거래량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래량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따가 뭐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면 크게 이 자리를 뚫어줄 것 같고요. 10,000원 돌파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 같으니까 이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구간이다라고 하고, 이런 애들은 이제 같은 남북기업체 안에서 실적이 되는 애들이니까 뭐 실적 발표라든지 이미 다 끝나서 특별한 노이즈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도로 섹터를 이제 보는 이유가 덜 올라서 보는 거고, 도로 관련해서 이제 공동 조사가 끝났으니까 착공식이라도 나오겠죠. 아니면 뭔가 액션이 나올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네,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쪽은 다른 것보다 대장을 봐야겠죠. 대장 보관 산업이 살아 있어요. 얘가 아스팔트 대장인데 얘가 살아 있으니까 뭐 큰 문제 없다 생각을 하고, 시멘트 쪽 고려 시멘트가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고려 시멘트 살아있고, 삼표 살아있고, 성신 양회 네 양호해요. 이런 네 주도 섹터들이 살아있다면 같이 가는 겁니다. 특수건설 원래는 이 토목 쪽에는 우원 개발이 대장이었어요. 지금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우원이든 특수든 이게 누가 먼저냐 차인데, 특수는 네 기존 생각 그대로 여기까지 봐야 돼요. 얘는 각도가 살아있으니까 주봉에서 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에 거의 근접했다 라고 봐요. 특수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특수건설도 전혀 문제 없고, 이제 그 밖에 AP 시스템하고 BH죠. 오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네요. 아직도 기관 쪽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관점을 잃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네 매도가 맞고, 이거를 계속 강하게 뚫어주고 내려와야 돼요. 강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래야 제대로 된 추세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무리해서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는 네 정확히 돌파한 후에 눌림 자리에서 그때 보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AP 시스템 관련해서 메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채팅도 오셨더라고요. 사시겠다고. 근데 사도 문제는 없는데, 사도 수급이 워낙 좋아서 문제는 없는데 아직은 조금 조심하고 싶어요. BH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첫 터치 했잖아요. 이 다음에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면 11선 터치가 돼요. 이 자리, 이 11선 라인, 11선 라인에서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BH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얘네는 지금 올라서 이제 시총이 6천억 대 가는데 여기였으면 4천억 대였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보유하신다면 중간까지는 올라갔다 내려오겠죠. 중간까지는 올라왔다 내려올 확률이 높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지금 이제 내려오니까 막 사고 싶은데, 내려오는 거 막 사고 싶은데 이 구간 올 수 있어요. 이 구간 최소 이제 10만 5천원 선부터 분할로 조금씩 사야죠. 이런 거는 아마 비중을 실어서 베팅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비중을 실어야 돼서 조금씩 내려오면 네 내려오면 조금씩 사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조정을 받고 올라갈 거니까.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주봉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1, 2 음봉 조정 받고, 여기서 한 번 더 빠져도 버틸 힘은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빠져도 최소 못해도 네 11만원은 가요. 못해도 여기 찍고 가더라도. 그러니까 네 싸게 사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네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일단 뭐 예정대로 일요일 밤 9시에 라이브 예정이고, 네 뭐 특이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카페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카페에 공지를 하고, 모르겠어요. 토요일날
네, 한 번 더 이런 바이오 쪽, 특히 바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테마 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돌려보려고 해요. 차트를 돌려보려고 하니까 그때 하게 되면 이것도 카페에 공지를 하고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부산에서 이제 강의를 네,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네, 카페에서 공지에 띄워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뭐 참가 의향이 있으시면 네, 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네, 주말에는 네, 가급적 주식 생각하시지 마시고 즐거운 주말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